법률가의 부서로 세상을 밝힌다. 서정욱의 법필소세.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세계 인물로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역사의 조물주 사성 사마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성인, 시성은 이제 두 번 하죠. 역사의 성인 사성은 사말천, 역사의 조물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먼저 사마천의 그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 사계에 대해서 지필 동계를 쓴 사마천의 친구 임안에게 보낸 그 편지의 서신의 구절을 먼저 한 토막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강의 내용은 다 커뮤니티에 올라 있고 아마 이제 그 제가 그 편지의 구절은 자막으로도 놓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마천이 친구 임안에게 사기를 쓰게 된 지필 동계를 이제 보낸 핵심 구절입니다. 저는 천하에 산실된 구문을 수집하여 행해진 일을 대략 상고하고 그 처음과 끝을 정리하여 성패 흥망의 원리를 살펴 모두 130편을 저술했습니다. 그러나 초고를 다 쓰기도 전에 이런 화를 당했는데 나의 작업이 완성되지 못할 것을 안타까이 여긴 까닭에 극형을 당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진실로 이 책을 저술하여 명산에 보관하였다가 내 뜻을 알아줄 사람에게 전하여 촌락과 도시에 유통되게 한다면 이전에 받은 치욕에 대한 질책을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니 비록 만번 주륙을 당한다 해도 어찌 후회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혜로운에게 말할 수는 있지만 속인에게 말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친구 임안에게 편지를 쓴 보임안서의 한 구절입니다. 이 사마천하면 이제 그 사기 대표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역사 인물을 쓰면서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어록이나 구절을 이제 앞부분에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출생부터 전체의 그 생애를 살펴보고 마지막에 이제 그 평가를 소개하는 크게 그 세 부분으로 모든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사마천은 이제 그 출생에 대해서 이제 그 살펴보면요. 사마천은 BC 145년 한나라 경제, 문경지치, 문제 경제할 때 한나라 경제 5년, BC 145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중국의 시안, 서안, 그게 그 섬서성이죠. 섬서성에서 이제 그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제 역사가예요. 아버지가 사마담도 이제 그 한나라 무제 때 태사령을 지낸 이런 이제 역사가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집안이 전체 그 역사가다. 이 사기도요. 아버지가 이제 그 쓰던 걸 이어받아서 이제 그 사마천이 완성을 한 겁니다. 부자간에. 한마디로 이제 그 청출어람, 아버지도 뛰어난 역사가고 아들이 이제 이어받아서 사기를 완성하는데 사마천이 이제 그 20살 때 이제 그 한무제 때 낭중이 돼가지고 전국을 유람하면서 전국을 정말 이게 그 지금으로 치면 이게 7번 사기는 이게 뭐로 썼느냐? 사기는 이제 그 사마천의 피와 땀 그리고 이제 발로 쓴 진정한 역사서입니다. 중국을 7번 주했습니다. 지금도 이게 중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7번 돌기 힘든데 사마천은 이제 왕을 모시고도 수행해서도 전국을 많이 돌았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현장마다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한 그래서 이제 그 발로 뛰는 역사가 이 사기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사마천이 그 풍부한 이게 정말 다방면의 그 지식 또 이게 중요하지만 그 열정 어떻게 전국을 직접 이렇게 현장에는 가서 취재를 하고 그걸 이게 그 글로 남긴 이래서 7번이나 남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정말 이거야말로 이게 그 더욱 실감나면서 진짜 이게 팩트에 강한 이런 데 역사서가 아닌가. 결국 사마천은 책상 물림의 역사가가 아닙니다. 정말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이런 게 역사가가
거의 드물죠. 저는 이거야말로 이게 사마천의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가장 위대한 점이다. 사마천이 물론 이제 그 불세출의 통찰력, 날카로운 안목, 투철한 역사관, 그리고 이게 동양 서양의 모든 문헌에 해박한 지식 이런 게 다 있지만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발로 뛰는 이게 없었다면 과연 이게 불후의 명제가 나왔을까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사기의 그 지필 시작, 지필은 이제 그 의도에 대해서 이제 그 보면 사기는 이제 그 총 130편이에요. 책이 130권. 글자는 이제 52만 6,500자입니다. 52만 6,500자. 우리 그 8만 대장경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52만 6,500자 이걸 이게 나무를 얇게 자른 목관이나 죽관에 붓으로 이게 그 쓴 거죠. 사기를 쓰는데 총 14년 동안 이게 그 쓴 겁니다. 제가 다양한 게 버전의 사기가 있죠. 저는 주로 이제 중국 교수들이 강의하는 뭐 백과강단이나 이런 데 그 책을 많이 보는데 정말 우리 중국의 중요한 고사성어들요 한 600개가 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뭐 관포지교, 와신상담, 오월동주, 그리고 이제 가까운 데는 친하고 먼 데를 공유하는 원교근공, 가까운 데를 공개하면서 먼 데는 친하는 원교, 외교 정책에서 근공,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토사구팽, 이런 데 그 사기에 있는 고사성어가 600개입니다. 600개. 이거만 해도 우리 충분히 고전에 대해서는 박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사기는 인간학의 보고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요. 원래는 이제 그 책 이름은 태사공서, 태사공이 이제 관직이죠. 쓴 책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사기라는 거는 한참 뒤에 한 300년 뒤에 위진남북조 시대 그때 이제 그 사마천의 사기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 후세 300년 뒤에 붙인 거고 실제는 이제 그 태사공서 이런 이제 이름으로 불립니다. 사기를 이제 집필하게 된 동기, 요거는 이제 사마천이 직접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 교재도 있습니다. 자막으로도 이게 올라올 것 같은데 사기를 저술하게 된 고전 동기는 이제 그 사마천 스스로 밝힌 걸 보면 첫째는 이제 그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연구하고 고금의 변화를 통달하여 스스로 일가를 이룬다. 이게 그 첫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하의 이친 옛 일들을 모조리 망라해서 비교 검토하여 성공과 실패, 흥기와 파괴의 이치를 고정한다. 천하의 흥망성쇠가 어떤 이치로 어떨 때는 이게 흥하고 망하고 이렇게 성공과 실패 이걸 이게 다 고정하는 엄청나게 방대한,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와 사마천이 사마당과 사마천 2대에 걸쳐 목숨을 건 이런 이제 그 작품입니다. 아마 이제 그 사기 전체에 참고한 언급된 도서를 보면 옛날에는 이게 책이 엄청 귀할 때거든요. 그때도 이 실제 그 언급된 책만 103종입니다. 103종. 그 중에 이제 제자백과가 52종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역사지리 뭐 여러 문서들 아마 이제 사마담이나 사마천 모두 왕실에서 역사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게 그 방대한 이런 이제 자료들을 참작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그 지필 동기를 또 이제 그 책의 구절을 살펴보면 두 문장이 더 한번 읽어보면요. 술왕사 지례자,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술왕사, 지나간 왕이죠. 사일, 지나간 일을 술, 기술에서 지, 안단 말이에요. 레자, 앞으로 올 미래를 안다. 항상 이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그래서 과거 역사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술왕사, 지나간 일을 기록해서 지레자, 다가올 일을 안다. 이게 진정한 우리 역사 공부의 목표죠. 역사라는 게 시시콜콜 과거 일만 줄줄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를 아는, 이것도 이게 사기 저술의 하나의 목표고요. 거의 같은 말이 또 사마천의 사기에 나옵니다. 전사불망, 유명한 말이죠. 전사불망, 지나간 일을 잊지 않는 것이 후사사야라.
후의 일의 서성이 된다. 우리가 항상 역사,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요, 절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정말 그 바보는요,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경험, 자기가 실패를 해봐야 알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은 과거를 보면, 과거를 잊지 않으면 이게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죠. 경험을 통해 아는 게 아니고 과거 역사 공부를 위해서 통해서 아는, 이게 바로 이제 그 전사불망 후사 사해라. 이게 사기를 저술한 이유가 진정한 이게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세 번째. 근데 문제는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사기를 저술하다가 엄청나게 인생에 엄청난 일을 이제 사마천이 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궁형, 남자로서 가장 치욕적인 궁형, 거의 생식기를 떼내는 게 우리 황관들, 이게 궁형 아닙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궁형을 당하게 되냐? 그때 한나라 때 이제 흉노하고 계속 싸웠죠. 그때 싸운 장군 중에 이릉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릉이 이제 흉노하고 열심히 싸우다가 도저히 중과 부적으로 숫자가 도저히 안 돼서 투항하는, 흉노에 이제 항복하고 투항하는, 이게 이런 이제 일이 있었죠. 근데 실제 이릉의 직속 상관은 이광리라는 이제 총사령관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누이가 한나라 무죄의 총애를 받는 그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책임을 이광리한테 안 묻고 이릉에 대해서 왜 너 이게 죽지 않고 투항했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이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데 조정의 분위기가 있었죠. 이때 변호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이때 이제 사마천이 이제 목숨을 걸고 이릉을 변호하는, 이것만 봐도 사마천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이런 데 강직한 성격이 있죠. 이때 사마천이 뭘 했느냐? 무죄에게 이릉은 항상 부하들과 생사오락을 같이 했습니다. 옛 명장 누구도 이릉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몸은 비록 적에게 붙들려 있지만 그는 적당한 기회를 틈타 한나라에 보답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가 흉노를 격파한 공적은 천하에 드러내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이게 최종적으로는 투항했지만 앞에서 용감하게 싸웠고, 또 이게 지금은 이제 투항했지만 언젠가는 이제 한나라에 다시 이게 도망쳐와서 보답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하니,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에서는 왕의 영린을 건드린 한 무자가 이제 엄청나게 분노한 영린을 건드리게 된 거죠. 이때 이제 세 가지 중에 사마천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이제 왕의 영린을 건드려서 그대로 죽는, 그대로 한마디로 이제 목숨으로 속지 않은, 이게 죽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때도 돈을 내면 사면 되는 50만 전이죠. 지금쯤 이게 벌금인데 50만 전, 황금으로 이제 3만 8천 건이랍니다. 3만 8천 건. 이렇게 돈을 내고 속지 않은, 이거는 이제 사마천이 가난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그러면 너에게 죽음하고 똑같은 궁형을 당해라. 궁형. 셋 중에 선택해라. 이러니까 이게 사마천이 처음에는 이게 당연히 죽고 싶었겠죠. 목숨으로 이게 명예를 지키는. 근데 왜 궁형을 참았느냐? 그는 이제 바로 아버지가 이혼, 대를 이어서 쓴 사기, 이 역사책을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죽음보다 더한 치욕, 궁형을 당하면서 이런 이제 사기를 완성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에 그걸 택하게 된 겁니다. 실제 이제 어려운 이런 상태에서 이제 위대한 저술이 나온 게 많죠. 옛날에 주나라 무왕할 때요. 주나라 문왕, 아들은 이제 무왕이죠. 주나라 문왕은 옥에 갇힌 상태에서 주역을 풀이했고요. 그 다음에 공자도요. 공자도의 상가집 개, 상가지구, 상가집 개라고 이게 고난 속에서 필법, 춘추를 완성했고, 그 다음에 우리 초나라 때 구런 있잖아, 구런. 이 사람은 이제 명나수에서 몸을 던져서 자살하는 구런이 쓴 유명한 산문 있죠. 그게
세상을 떠나는 소음을 벗어나는 구련에 쫓겨나서 이소를 쓴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손빈 손자 우리 그 대전략가죠. 군사 전략가 손빈도 이게 그 발이 잘린 상태에서 병법 전설을 이게 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사람이 고난과 이런 데 어려움 속에서 위대한 작품이 나타난 게 아니냐. 이걸 이제 사마천은 새기면서 나도 이게 죽음보다 더한 공행을 다했지만 불후의 명제를 남기자. 이런 데 각오로 바로 이제 이번에 그 택해서 사계를 완성하게 되는 이런 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사계는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사계의 내용. 이거는 이제 그 사계의 내용은 자막으로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계의 내용은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왜 이게 이제 동양 역사 서술의 이제 가장 모범이 되기 때문에 주로 나라에서 만드는 정사는 다 이제 사마천하고 거의 편제 구조가 같기 때문에 사계의 그 내용 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좀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 자막으로 말씀드리면 사계는 이제 그 보통은 이제 기전체라 합니다. 기전체. 기라는 게 이제 그 봉기 황제들의 역사죠. 가장 중요한 황제들의 역사 이걸 이제 봉기라 합니다. 봉기. 그게 12권이 있어요. 봉기가 예를 들어 이제 옛날에 황제 때부터 사망오제 황제 때부터 쭉 한나라 왕까지 이게 쭉 황제의 역사 이게 바로 이제 봉기라고 합니다. 봉기. 이거는 이제 12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제도 같은 게 어떻게 변해왔느냐. 표 있잖아요. 연표나 월표. 이런 데 그 표를 한 게 10권이 있어요. 표가 10권. 그 다음에 그 문화나 제도, 경제 이런 걸 다룬 걸 서가 이제 8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두 번째죠. 바로 이제 황제는 봉기라 그러고요. 황제 밑에 이제 왕들 있잖아. 제후 왕들을 이제 기재한 이걸 이제 그 세가라 그럽니다. 세가가 30권이고요. 주로 이제 그 왕들이나 제후들이죠. 이게 바로 세가 30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물이죠. 이게 아주 백미입니다. 인물의 쭉의 그 살아온 길, 교훈. 이걸 이게 열전이라 그러죠. 열전. 이게 바로 이제 그 70권입니다. 이래서 이게 총 130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로 이제 기전체다. 기전체. 이 기전이라는 게 황제들이 쓴 봉기할 때 기자를 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드라마틱하고 재밌는 게 열전 아니면 인물들. 열전할 때 전을 따서 기전체다. 이렇게 이제 쓰는 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삼국사기를 썼다. 또는 이제 고려사를 썼다. 이게 다 기전체입니다. 모양은 이게 사마천하고 똑같은 거죠. 물론 이제 이거 수준 차이는 많이 납니다. 수준 차이 나지만 모양이나 이게 편제는 똑같다. 이게 바로 동아시아 역사의 가장 이게 모범적인 편제 구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사마천의 아주 소신, 위대한 점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그 한나라 우리 장기 둘 때 보면 초안지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한나라 유방이 최종 이기해서 유방은 황제가 되죠. 유방은 이제 그 봉기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그 항우 있잖아요. 항우는 이제 그 초패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나라 왕. 항우는 이제 황제가 안 됐어요. 왕에 불과하죠. 그러면 이게 그 원래는 봉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세가에 들어가야죠. 왕이나 제후니까 세가, 항우, 세가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항우를 이게 높이 평가해요.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마천이 한나라 때 신 아닙니까? 근데 그 적이 항우는 적이거든요. 근데 항우를 갖다가 아주 높여가지고 유방하고 똑같이 항우 봉기 이거는 이게 엄청난 소신이다. 그리고 이제 유방이 죽고 나면 거의 부인 있잖아요. 부인이 황제 노릇 하잖아요. 우리 그 유명한 잔인한 여태우 아닙니까? 태우. 여태우는 이게 원래는 그냥 일개 황제 부인에 불과하죠. 근데 천하를 10몇 년 동안 이게 주물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태우 봉기다. 봉기. 이렇게 황제에 준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소신껏. 그러니까 실제
황제는 아니지만 황제에 준할 정도로 역사에 의미 있는 사람은 봉기에 이어가지고 상당히 높이 평가한 이런 것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 비교할 것 중에 고려사 있잖아요. 우리 고려사 그 세종 세조까지 고려사 그 뭐 김종서나 고려사에 보면요. 왕건은 딱 이게 왕이니까 왕건은 그대로 이게 봉기에 쓰는 거죠. 왕건은. 근데 궁에 있잖아요. 궁에는 반역 열전에 가 있습니다. 궁에는 반역을 게 아니라 열전에 인물에 그냥 가 있는 것 뿐이죠. 실제 궁에가 어떻게 보면 이게 왕건을 앞서가지고 몇십 년 동안 왕건 데리고 있었잖아요. 아마 사마천 같으면 궁에도 왕건하고 같이 이게 급에 이었을 텐데 이것만 봐도 이게 사마천이 얼마나 위대한 게 아닌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또 왕이나 제후가 아닌데도요. 세가의 연 이것도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공자죠. 공자는 원래는 인물에 불과하죠. 공자는 이게 열전에 이어야 되는데 워낙 유학을 만든 워낙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공자를 왕에다가 제후에다가 그래서 공자 세가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처음에 진시황 때 반란 일으켰던 진성과 뭐 난할 때 진섭이라고도 하죠. 진섭. 이 사람이 이게 반란군에 불과한데 이 사람을 진섭을 왕이다. 왕에다가 이어준 거죠. 우리나라는 궁에도 열전에 반역 열전인데 진섭을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상당히 소신에 따라서 실제 역사에 얼마나 기했냐 따라서 이제 그 분류를 한 이거는 이게 엄청난 소신과 용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이게 열전만 보더라도요 정말 이제 그 사마천의 그 열전을 보면 야 정말 이게 역사인데도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런 게 많아요. 열전도 이게 특히 웃기는 게 보면요 아주 이게 유머, 퀴즈나 해악 이거는 이제 골계 열전이랍니다. 해악 완전히 유머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게 열전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포악한 관리들만 쫙 왜 역사의 평가는 무섭거든요. 포악한 관리들만 기록한 홍리 열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명한 진시황을 암살했던 형가 자객들 있잖아. 자객들만 또 모아놓은 거예요. 이걸 이게 자객 열전도 있고요. 더 저는 재밌게 본 게 진짜 우리 재력가들 우리나라처럼 이게 정주영 뭐 이게 이건희 이런 분들에게 모아놓은 이거 그 당시로 치면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런 게 부자들에 대한 화식 열전 화식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분야별로 정말 이게 그 발로 뛰면서 모든 역사를 기록한 정말 저는 사기를 이게 다양한 버전으로 아마 수십 종은 여러 번 봤을 텐데요. 정말 이렇게 그 재밌을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소설보다 이게 실화니까 소설보다 이게 더 드라마틱하게 사기의 백미가 아니냐? 열전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평가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사마천이 어떻게 태어나서 아버지 이어서 어떻게 해서 사기를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일흥 변호하다가 궁형을 당하게 되고 그 과정을 쭉 말씀드리면서 사기는 이게 어떻게 전체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이제 부분들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관에게 그 사기에 대해서 사마천에 대해서 후세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이런 이제 그 평가에 대해서 쭉 이제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의 평가와 관련해서 먼저 이제 그 중국에서 가장 최근에 유명한 양계초 근대 사상가죠. 양계초 그다음에 그 노신이라죠. 루신의 평가를 살펴보면요. 요거는 이제 그 좀 자막으로 한번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양계초는 이제 그 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가? 사마천 이전에 역사는 없었다. 사마천은 역사의 조물주다. 사기 이전의 역사서는 사건만을 다룬 것이거나 각 지방의 기록이거나 한 시대의 기록에 지나지 않는다. 사기는 사마천이 알고 있는 시간 내에서 인류 전체가 자신의 문화를 가진 일에 수천 년의 총체적 활동을 한 용광로에 녹여낸 것이다.
이로부터 역사를 전체로 인식하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사마천 이전에 뭐 이게 역사서가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단편적인 사건을 기록했거나 아니면 한 지방의 기록이죠. 또는 이게 한 시대의 기록입니다. 사마천처럼 중국 전체를 7번 주요하면서 그 다음에 삼황 오제의 아주 전설적인, 이거는 이게 전설에 가깝죠. 전설부터 최근에 자신이 살던 시대까지 전 시대에 걸쳐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제대로 이게 모든 걸 다룬 이런 게 역사서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 뭐 유럽에는 이제 뭐 헤르도토스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사를 기술한 책이 많이 있지만 동양에서는 이게 최초의 책입니다. 정말 이게 위대한 이런 이제 기록이다. 이게 바로 양계초의 평가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의 근대 문학의 거장 루신도 그래요. 루신도 이제 그 사기는 역사가의 절창이요 운이 없는 이소다. 이소다. 이소는 이제 구런이 그 우리 그 어부사 구런 할 때 이게 그 선 이런 이제 그 시처럼 산문 운문이죠. 그 읽어보면 완전히 신대 음악처럼 쭉 음악 가사처럼 운율이 있는 이게 바로 이제 그 이소건 그런 책입니다. 근데 사마천의 사기도요. 완전히 얼마나 이게 문장이 아름다운지 읽으면 음악처럼 쭉 제가 보기에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 문장력이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그래서 이게 역사가의 절창이다. 뭐 운이 없는 이소다 이랬는데 그 정도로 이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책이죠. 이런 책입니다. 제가 뭐 저도 이제 그 누누이 말하죠. 제가 이제 그 과목 중에는 한문을 좀 좋아해서 그 사기도의 그 한문으로 좀 읽어보면 더 훨씬 와닿습니다. 훨씬 이게 한글로 우리나라 이제 김영수 교수의 번역본도 많이 있는데 정말 이게 한문으로 읽을 때 한 편의 시를 읽는 것 같아요. 그 문장이 거의 뭐 엄청나게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이런 이제 그 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마천의 그 사기에 오늘날에도 이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사기에는 주옥 같은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오늘날에도 이게 우리가 정말 위정자 정치하는 분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도 좀 이런 구절들은 좀 이게 알아나면 정말 이게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정말 명구절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만 이제 그 소개를 하면서 자막으로 3가지 문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에 이제 그 초나라 초원왕 세가에 있는 구절입니다. 사기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초나라 초원왕 세가에 나옵니다. 나라의 안정과 위기는 어떤 정책을 내느냐에 달려있고 나라의 존망은 어떤 인재를 쓰느냐에 달려있다. 이게 뭐 지금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 당시는 이게 한번 보세요. 백성들은 누가 인재를 골라가 진짜 인재를 씁니까? 전부 이게 왕족들이 다 지배하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신분제가 확고한 이런 이게 시절에 이런 말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과연 이게 나라의 존망은 어떤 인재를 쓰느냐? 정말 신분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능력 있는 이런 이게 인재를 쓰느냐 안 쓰느냐? 여기에 그 달려있다. 그 다음에 나라의 안정과 위기는 어떤 정책이냐? 이게 달려있다. 이런 걸 이게 그 갈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소개하면 상항열전, 상항과 이사, 그 상항, 우리 그 법가사상이죠. 진나라 때 상항열전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을 근본으로 삼는 자는 번창하고 힘을 근본으로 삼는 자는 멸망하며 사람을 얻는 자는 흥하고 사람을 잃는 자는 무너진다. 이것도 이게 얼마나 주옥 같은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얻는 자는 흥하고 사람을 잃는 자는 무너진다. 결국 이게 정치나 모든 이게 국가는 다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전국 뭐 옛날에 진시황 때만 봐도 이게 춘추 전국 시대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그 진시황이 통일하고 그다음에 진시황이 바로 무너지고 한나라 유방 초안지 시대가
노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한나라가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만 춘추전국만 하더라도 인재들이 자유자재로 나라를 옮겨 다녔거든요. 그때는 이게 국정이나 자기 조국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임금이 덕을 근본으로 삼는 이런 나라는 번창합니다. 왜?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드니까. 근데 무조건 패도 힘을 근본으로 삼는 자는 멸망한다. 바로 사람 잃는 자는 무너진다. 이런 게 그 상열전의 사마천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절, 이게 저는 오늘 가장 핵심이 아닌가. 사마천이 그렇게 부르짖은 오제, 사망 오제 할 때요, 오제 봉기에 노는 황제부터 사망 오제, 전설적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그 노는 이런 게 정치에 관한 구절인데, 이거야말로 저는 사기에서 가장 우리 위정자들이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구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읽어보면요. 가장 좋은 정치란 민심을 살펴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것이고, 다음은 이익을 통해 이끄는 것이며, 그 다음은 가르쳐 인도하는 것이고, 그 아래가 형벌을 통해서 가지려니 하는 것이다. 가장 나쁜 정치는 백성과 다투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저는 우리 위정자가 가장 깨달아야 될 이게 핵심입니다. 가장 좋은 정치라는 것은 민심을 살펴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옛날에도 이게 황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노자 장자 할 때 도가 노장 장자도 노자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무위지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스림, 무위지치. 이게 노장 사상하고도 이게 왜 사마천은 이제 모든 사상이 통달했기 때문에 당연히 노자나 도교 사상도 알았겠죠. 자기는 이게 유학자지만. 그래서 이제 그 무위지치, 가장 좋은 정치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민심을 따라가면 정말 이게 왕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최상의 정치가 아닌가. 이게 바로 이제 그 최고의 단계죠. 무위지치. 이걸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익을 통해서 이끄는, 바로 이제 민생이라든지 국민이 먹고 살게 해주는, 이게 또 중요합니다. 국민은요, 왕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요. 근데 백성은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민생, 먹고 사는 걸 하늘로 삽니다. 이 먹고 사는 걸 해결 못 해주면 역대 모든 정권은 무너지는 거죠. 따라서 이제 두 번째는요, 이익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는, 먹고 사는 민생을 해결하는, 이게 바로 두 번째 경지의 정치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교육이죠. 아주 이게 형벌보다는 교화를 시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면 이게 가르쳐야죠. 교화시키는, 가르쳐서 이제 인도해 나가는, 이거는 이제 그 세 번째 경지다. 두 번째는 이제 이익을 주면 자연스럽게 따르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오히려 형벌보다는 교화를 시키는, 교육을 통해서 인도해서 가르치는, 이게 바로 세 번째 정치고, 그 다음이 이제 그 형벌을 통해서 가지려는,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뭐 도덕질하거나 이게 불법 잘못하면 이제 형벌을 가하는, 이것도 질서 유지하니까 이거는 이게 네 번째, 가장 아래 네 번째 단계다. 그리고 이제 가장 나쁜 다섯 번째, 가장 나쁜 거는 백성과 다투는, 이거야말로 국민과 백성과 다투는 정권은요, 역대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패망하지 않은 역대 나라가 없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진시황을 보면 알 수 있죠. 진시황덕이 정말 위대한 황제였습니다. 그 무력 최초로 이게 중국을 통일하고, 최초로 한자나 문자도 만들고, 최초로 이게 화폐나 도량형도 만들고, 모든 게 최초가 붙은 게 바로 중국의 진시황 아닙니까? 근데 왜 진시황이 20, 30년 안 돼서 바로 망해버렸습니까? 왜 나라가 바로 그냥 무너졌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나쁜 정치 4단계, 5단계를 한 거죠. 아주 이게 엄한 형벌로 진시황은 모든 걸 이렇게 조금만 잘못하면 목을 쳐라, 좀 이게 혹형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게 난들이 일하면서 백성과 밀란들이 계속 일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최하 수준의 4단계, 5단계
이런 게 정치를 펴니까 진시황 사후에 바로 나라가 바로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고 한나라는 중국의 역사상 상당히 오래간 몇백 년을 간 이런 역사입니다. 물론 한나라도 전한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왕망 신나라를 거쳐서 후한 시대가 있죠. 후한 광무제. 그리고 한나라 말기에 가면 우리 유명한 삼국지 뭐 조조, 유비, 관우 뭐 이런 조조나 유비, 송건 이런 그 삼국지가 나오죠. 근데 전한과 그 다음에 후한 뒤에 그 한나라 합치면 몇백 년이 가거든요. 중국 역사에 상당히 오래 지속된다. 이거는 사마천처럼 이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유가적인 가르침 또는 이게 도가적인 가르침, 가장 뛰어난 정치는 민심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있는 듯 없는 듯 모르게 자연스럽게 다스려지는 이게 최고의 경지고, 그 다음 단계도 그 이익이나 민생 또는 교육 이런 단계로 갔기 때문에 한나라는 오래 지속된 게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그 사마천의 사기의 주옥 같은 이런 여러 구절들을 좀 소개했는데요. 제가 그 뭐 100번 소개하는 것보다 한 번 여기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일단 그 교재는 제가 그 우리나라 역사는 책으로 놓고 세계 인물을 아직 책으로 안 놓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그 강의 자료는 이게 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이게 다운받았으나 한 번씩 이게 보시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가장 좋은 거는 우리나라도 김영수 교수가 상당히 정확하게 번역본이 나와 있고요. 뭐 제가 보니까 그 오히려 중국의 그 이중택 교수, 유명한 교수죠. 그분 책은 제가 무조건 이게 믿고 보는 뭐 이런 그 사기 특강이라든지 여러 그 종류의 사기 강의서가 정말 중국어는 이게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정확합니다. 중국하고 일본은 번역이 완벽해요. 솔직히 영어나 독일어 이런 거는 번역본 보면 이게 오히려 원문보다 더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되게 황당한 번역이 많은데 우리 같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중국 고전 특강들을 번역해 놓은 게 많아요. 그런 걸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이게 어떤 선현들, 주옥 같은 명구들이 과연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에 상당히 영감을 주지 않겠는가. 특히 그 정치를 하겠다는 이런 위정자들은 최소한 이게 사기를 좀 많이 이게 그래야만 이게 통치의 요체가 있는가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고요. 그게 아니고 이게 일반 우리 그 국민들도요. 정말 사기를 보면 인생의 모든 게 우리 모든 상황들이 거의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한테 상당히 그 영감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사마천이 참 재미있는 게 본인은 그렇게 몇천 년 역사를 썼는데 물론 일부 우리 이덕일 교수나 일부 또 교수들은 사마천이 국수주의자다. 물론 중국 중심으로 쓴 거는 맞아요. 사망오제 보면 우리나라 좀 이게 약간 이게 왜곡 초기니까 전설이니까 이런 중국의 어떤 국수주의 사관이다. 이런 비판도 일부 있지만 그러나 위대한 책인 거는 분명하고요. 근데 재밌는 게 사마천이 그렇게 몇천 년 동안 모든 역사 현장을 뛰면서 발로 뛰면서 썼는데 본인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본인에 대한 사마천의 기록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물론 친구 이만에게 쓴 뭐 편지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기에 보면 끝에는 태사공왈 자기 생각을 적은 이런 게 일부 나오지만 본인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은지 이게 상당히 좀 이게 미스터리합니다. 사마천이 몇 살까지 살다가 어떻게 죽었느냐 이런 게 좀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은 그 사마천의 고향에 그 사마천의 사당이 있습니다. 그 사당에 가보면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하는 코너죠. 제가 그 계속 역사 인물을 살펴보는 이 코너의 이름이 법필소시 아닙니까? 근데 그 사마천의 사당에 가면 사필소세, 사필 역사가의 붓으로 소세 세상을 밝힌다. 이런 그 구절이 사마천의 사당에 새겨져 있는 이런 글귀입니다. 저는 사마천이 정말 궁영 치욕을 참으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평생의 과업을 위해서 노력한 지조를 지켜온 이런 위대한 역사가입니다. 저는 사마천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도 다짐해 봅니다. 제가 이게 비록 사마천하고는 이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뭐 이게 작은 또는 이게 지식도 부족한 이런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최소한 조금이라도 저도 법률가의 양심으로 최소한의 양심으로 세상의 일을 논평도 하고 방송도 하고 또 이게 우리 진실을 좀 밝히려는 이런 노력.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탄핵부터 모든 최근의 역사까지 정말 이게 진실 한번 밝혀보자. 그동안 얼마나 이게 가짜뉴스가 판치면서 탄핵부터 모든 역사가 왜곡돼 왔고 좀 더 앞으로 가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가 왜곡돼 왔고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도 왜곡돼 왔습니다. 이 왜곡되어 온 거예요. 따라서 이런 잘못된 좌파들에 의해서 완전히 왜곡된 이런 역사를 사마천과 같은 이게 소신과 지조와 결기로 조금이나마 바로잡아 보자. 그래서 저는 사마천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역사가로 제가 항상 이게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방송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도 항상 명심하도록 이렇게 저는 날마다 사필소세 이 구절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꼭 한번 사기 전문 한번 보시고요. 이런 사마천의 교훈이 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께도 해당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누구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마천이 그랬거든요. 세상의 죽음은 깃털처럼 구우일모 9마리 소중의 털 하나 진짜 깃털처럼 가벼운 죽음도 있고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도 있다. 항상 이 말을 자주 했는데 사마천이야말로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을 하신 분이 아닌가. 이걸 생각하면서 저희도 조금이나마 그걸 닮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